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인데요. 평소 증상이 없던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표적인 응급질환 심근경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초기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혈류가 갑자기 끊기면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최대 1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은 혈관 속에 쌓인 지방과 염증이 원인인데요. 주로 혈관이 좁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잘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가장 큰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심근경색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발병하기 때문에 되도록 전조 증상을 파악해서 대비하는 게 좋은데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10분 이상 계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종종 왼쪽 어깨나 팔과 턱, 목으로 퍼지는 방사통을 동반하고 식은땀이나 어지럼증, 호흡 곤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대처가 필수인 급성 심근경색은 2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춥고 일교차가 큰 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근경색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종필 과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근경색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환자분들, 특히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치료했던 환자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라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보이는 그런 심전도나 혹은 심장 초음파가 심장 혈관의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전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심장의 구조 등을 볼 수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심장 혈관을 볼 수 없는데, 거기에는 심근경색증의 독특한 병리 기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 안에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고 그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플락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 플락이 파열이 되면서 혈관 안에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급속스럽게 막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됩니다. 그게 독특한 병리 기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고 혈관이 심하게 막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플락이 파열이 된다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가슴이 꽉 막힌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이제 심근경색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네. 그런데 주요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도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일단은 저는 심근경색증 치료만 해도 한 20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증상을 들으면은 그런 부분을 감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증은 그 증상이 아까 우리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10분, 20분, 3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가슴, 그다음에 왼쪽 가슴 쪽으로 나타나고 심하게 조이는 증상 아니면은 짓누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식은땀이나
어떤 오심, 구토 등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또한 좌측으로 전이가 되는, 방사가 되는 방사통이라고 하는 좌측 어깨나 아니면 목 쪽으로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분이 심근경색증의 증상이다 아니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외의 증상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기흉, 그다음에 대동맥 박리, 아니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근육통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증상, 또한 위장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구분은 솔직히 전문가를 통해서는 구분이 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즉각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런 온라인 기사도 있더라고요. 귓불에 사선으로 주름이 생기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검증이 된 말인가요? 최근에 저도 그 뉴스를 봤고요. 개그맨 김수용 씨가 네네. 심근경색증이고 심장마비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 김수용 씨의 귓불에 주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고요. 프랭크 사인이라고 합니다. 프랭크 사인이라고 하고 네. 1970년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고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프랭크 사인에 대한 의학적인 그런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사인은 현재에서는 어떤 심근경색증의 위험 요소로 보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그다음 담배 흡연이 있는지 그런 기왕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은 특히나 빠른 대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를 하고 빠르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먼저는 이 부분이 환자가 심근경색증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심전도와 심장 혈관, 심장 혈액 수치를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확실하다 하다면 바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그다음에 통증을 억제하는 약들,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등을 투여를 해서 일단 치료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을 개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돼서 대개는 도어 투 볼륨 타임이라고 해서 90분 이내에 혈관을 개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가 혈관을 개통하는 혈관 중재 시술, 그다음에 혈관 개통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시술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북 지역은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된다고 하면은 심장 혈관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병원들이 있어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이긴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그만큼 또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겠죠. 끝으로 평소에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장의 어떤 위험 요소, 혈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특히 고지혈증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고지혈증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을 통해서 가장 훌륭하게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담배 흡연은 굉장히 중요하죠. 금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금연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운동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도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